네, 수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투라는 과목을 배울 때 얘가 왜 나왔는지는 혹시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과목이 왜 나왔을까? 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네. 지금 다들 표정이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인데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수학이 어디에 쓰여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문적인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에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정보를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 정보를 바꿔서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주식. 주식 그래프 본 적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언뜻 보기에도 봤을 거예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얘가 추후에 어떻게 될까라는 예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 그래프에 대한 분석의 첫걸음이 요거예요. 수투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뒤에 가서 우리 대학 가서 수학을 배운다라고 쳤을 때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석하기라고 불러요. 그 해석하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배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점과좌표를 생각해 보면 돼요. x가 예를 들어서 점과좌표라고 해서 3,2다 라고 하면 x좌표, y좌표 해놓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라고 해서 여기 점 찍었어. 기억나요? 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그래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점 A라는 점이 있을 때 이때 함수값을 L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때 자, 그러면 A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의 근처에 있는 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왜 굳이 근처에 있는 애를 보냐? 그냥 이 점 직접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직접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게 새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기호로는 리미트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냐? 자,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극한이라는 걸 배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항상 이렇게 어떤 함수값을 향해서 가진 않고 어떤 경우에는 무한대도 됐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도 됐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 그래?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하는 건 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엔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수렴을 할 때 좀 볼게요. 이때 우리가 뭘 쓰냐면 좌극한이라는 말과 우극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별거 없습니다. x값이 왼쪽에서 가까워지냐 아니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냐, 그때 나오는 결과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요걸 판단하는 게 좌극한과 우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네랑 같이 쓰이는 게 뭐냐? 극한값의
존재 여부 요걸 이야기를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냐? 그럼 이 극한값이라는 건 뭐냐? 함수값하고는 약간 차이를 두셔야 돼요. 약간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라고 하면 우리가 3으로 써요. 맞죠? 이렇게 3으로 쓰는데 실제로 이 값이 3이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실제로는 3이 아니라 3에 가까워지는 거지. 얘는 정확하게 3이야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뒤에 가면 0분의 0 꼴이고 뭐고 간에 막 다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를 하면 양쪽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이게 뭐야?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똑같다. 결국은 왼쪽에서 오는 거나 오른쪽에서 오는 거나 그 함수 값을 비교하면 결국엔 같은 값을 향해 가더라 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네, 그럼 이제 극한값의 계산이 있는데 사실상 그냥 대입하면 돼요. 특정한 경우 아니면 그 특정한 경우를 조금 이따 볼 건데 특정한 경우 아니면 x 대신에 그냥 a를 갖다 대입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해요. 자,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좀 볼게요. 계산을 하려면 내가 여러 가지 식의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 이렇게 있다. 이게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수렴한다고 하지. 네. fx가 x가 a로 가면 수렴해요. gx가 x가 a로 가면 역시나 수렴합니다. 이럴 때만 밑에 있는 애들이 성립을 해요.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곱하기도 fx 곱하기 gx 이렇게 있을 때도 역시나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고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렇게 되면 얘도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단 베타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자, 여기서 말하는 0이 아니라는 건 0이 가까워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말이 이래요? 가까워진다라기보다는 함수값, 다시 말하면 요 베타가 정확하게 0이라는 위치에 딱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이 이해돼요? 네, 이런 애들이 성립한다.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얘를 간과를 합니다. 수렴할 때만 얘네가 성립해요. 결론은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렴하지 않아. 그럼 못 써요. 이거 다 무용지물이야. 이해돼요? 결국은 내가 어떤 걸 조건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정보를 어떤 걸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렴하는 애 있고 수렴하는 애가 있어. 그럼 걔네를 조합해서 필요한 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극한 문제를 보면 대부분 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이라는 건 그냥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데 비율로만 따질 수 있을 때 부정형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정방정식 기억나요? 부정방정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가 자연수일 때라든가 실수일 때라든가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A, B, C 비율만 나오는 애들도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얘네도 그런 비율만 가지고 잴 수 있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0분의 0꼴 같은 걸 하나 예상을 해보면 0에 가까워져. 얘도 0에 가까워져. 그런데 얼마야? 몰라. 정확하게는 몰라. 하지만 얘네들의 비율이 분자가 분모의 2배야 라고 하면 계산했을 때 그냥 2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우리가 0분의 0꼴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확하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애들끼리 계산해야 되는 경우를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거 뭐냐면 엄청 작은 숫자랑 엄청 큰 숫자를 곱했어. 그럼 얘가 엄청 작아질 수도 있고 엄청 커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한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냐? 인수분해를 합니다. 중3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지? 네, 인수분해만 잘해주면 쟤는 다 나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최고차항만 비교했어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 이런 거는 처음에 고2 때 기본적인 거 배울 때 해요. 그런다고 개그가 수능에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결국엔 차수가 같은 애들만 계산하게끔 나와요. 2번 내지는 3번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둘을 놓고 비교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유리화를 해요. 보통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걔네를 유리화해서 만드는 방법이 또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통분을 해서 통분을 해놓고 만듭니다. 됐어요? 통분을 하면 이거 아니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통분한 뒤에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극한에 대해서 내용은 사실상 이게 다예요. 요약을 해보면 이 정도가 다인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뭐 여기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개념을 토대로 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대부분 활용이라고 하면 식을 만듭니다. 그 식을 만드는 과정을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만들어 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문제를 조금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1번 볼게요. 정답률이 69%예요.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n이 아니면 3이고 n이면 n이래요. 정수일 때만 n, 정수가 아니면 3 이렇게요. 그럼 보자. 리미트 시그마가 쓰였는데 x가 n으로 갈 때 fx 이렇게 물어봤어요. n에 가까워지기는 한다 그랬지.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n이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실제로 n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위의 식, 아래 식 중에 결국엔 여기에 해당되는 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n 값이 얼마가 되든 n에 가까워지기만 할 뿐이고 결국엔 n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1부터 30까지래. 그럼 계속 3만 30번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몇 번 볼 거냐면 11번 볼 거예요. 11번.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프린트를 하나 더 가지고 올 겁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질문을 해주세요. 됐죠? 자,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의 개수는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면 뭘 떠올려야 돼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떠올려 보면 돼요. 정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x가 a로 갈 때 좌극한하고 x가 a로 갈 때 우극한 요 둘을 비교해 보면 돼요. 됐지? 간단해요. x가 좌극한이면 a보다 약간 작은 애, a의 우극한이면 a보다 약간 큰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x가 1로 가는 좌극한이래요. 분모가 어디로 가요? 1에 가까워지면 x-1은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분자는 여전히 1에 가까워지지. 그럼 0분의 상수꼴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인데 심지어 분모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요거 이해돼요? 좋아요. x가 2로 갈 때 좌극한이래요. 2보다 약간 작아요. 됐니? 2보다 약간 작으면 x-2는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약간 작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약간 작다는 얘기는 음수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분자는 x-2 그대로 있을 거고 얘네 약분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됐습니까? 다음 디귿 가우스 x 좌극한이면 1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그걸 넘지 않는 정수는 0이 됩니다. 우극한이면 1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걔를 넘지 않는 정수는 1이 돼요. 그래서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은 1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쟤는 안 돼요. 둘 중에 뭔지 모르잖아. 그치? 마찬가지 얘들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분모는 그냥 그대로 쓰겠지만 분자값을 잘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절대값이었어. 플러스 무한대로 바뀌겠지.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얘를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덥지? 나만 덥니? 6층은 추워요. 왜 여기만 이렇게 더워? 잘못됐는데? 자, 요거 보세요. x 절대값 씌워놓고 분의 7이라고 했는데 얘는 모양새를 보면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모가 하나씩 커지면 숫자 자체는 점점점 작아지겠지. 숫자가 작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치? 자, 얘를 봅시다. 0으로 간대. 얘를 분자를 x로 묶어보면 x-1 이렇게 되면서 x를 하나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0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0에 가까운 숫자라서
갖다 x에다 0 대입하면 얘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수렴하는 애는 니은, 리을, 비읍, 미음 이렇게 이렇게 4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끊기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몇 개 더 보고 진행할게요. y는 fx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우리가 그냥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이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잘 따져보면 됩니다.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는 3으로 갈 거고 얘는 3으로 가니까 0이에요 라고 판단하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3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2분의 3t-7 요거를 볼 겁니다. 그럼 얘를 표준 형태로 좀 고쳐봐요. t-2분의 3 곱하기 t-2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와서 앞에 거 따로 쓰고 뒤에 거 따로 쓰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t-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3은 3인데 여기 뒤에 뭔가 딸려서 빠졌지. 얘가 양수예요. 그치? t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약간의 양수를 뺐어. 그럼 얘는 3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세 글자만 얘기하면 돼요. 네, 힘드네. 네, 쉽지 않아요. 3보다 약간 작아요. 그치? 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하자. 자극한스럽게 해놓자. 3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됐어요? 마찬가지. 얘도 봅시다. 지워야겠다. 자, 쟤도 한번 보면 리미트 아이고 잘못 들었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2분의 3t 플러스 7이다 라고 하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t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도 약분하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1 얘도 3은 3인데 3보다 약간 더 커요. 아주 미세하게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3은 3인데 약간 더 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얘가 3보다는 약간 작은 값이 들어가 라고 했을 땐 정확하게 3이 아니라 3보다는 조금 왼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여기 3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여기다. 이래요? 그때 값이 어디로 가? 3이란 얘기예요. 3일 때는 정확하게 보면 2예요. 함수 값은. 그치? 자, 반대로 얘는 3보다는 약간 커. 그럼 3보다 약간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 값. 얘가 점점 3에 가까워지면 x좌표가 3에 가까워지면 y좌표는 점점 어디로 가? 1로 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3이 나오는 거고 얘는 1이 나오면서 계산하면 2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몇 명이야? 자, 다음 볼게요. 16번.
fx에 대하여 요게 성립할 때라고 했습니다. fx에 대하여 요것이 성립한다. 그럼 얘를 봐라. 요거를 치환을 좀 할 거예요. 치환을 할 건데 x-a라는 애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됐습니까? 저렇게 t라고 치환을 해놓으면 x가 a로 가면 t 값은 뭘로 가요? 요게 a에 점점 가까워진대. 그럼 t는 0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얘는 0으로 가.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래 놓고 그럼 이제 다 t로 바꿉니다. t로 바꾸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모 t 분자 ft 얘가 얼마나 얘기야? 3이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이제 t 대신에 x로만 바꿔줘요. 보기 편하게 쓰는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당연히 다른 애입니다. 같은 애가 아니에요. 여기 그냥 새로 쓴 x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모양을 찾았어. 알고 있는 모양을 찾았으니 여기서도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를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fx 밑에 x들이 필요하니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x로 나눠줍니다. 똑같이 x로 나눠줘요. 얘도 이렇게 만들어서 전개를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 2x 플러스 x분의 3fx 분자 1 플러스 x분의 2fx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아까 여기 있다.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다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지. 여기서 보면 3도 수렴하고 x분의 fx도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로 계산을 해요. 제가 딱 계산을 해주면 얘는 2x 플러스 9 분의 1 플러스 3이 6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넣고 계산을 하면 9분의 7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물론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자, 우리 여기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요 영분의 영골 요걸 가지고 좀 볼 건데 자리가 애매하네. 얘를 좀 지울게요. 극한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을 하고 미안 잘못 얘기했어요. 뭐가 수렴을 하냐면 gx분의 fx가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분모가 0으로 간대요. 분자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가게 되면
얘는 알파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지. 마찬가지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당연히 무한대일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따라서 0으로 가요. 분모 0으로 가네? 그럼 분자 값도 그냥 0이야 라고 해놓고 계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x가 a로 가는데 gx분의 fx가 수렴을 하고 x가 a로 갈 때 fx가 0이야.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뭐가 더 붙냐면 알파는 0이 아닐 때. 그럼 자연스럽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분모는 0으로 가더라.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갔다. 분자는 0으로 가. 그럼 알파가 0이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마찬가지 분모가 무한대가 됐다. 수렴은 하지만 다른 숫자가 아니라 0으로 가게 돼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조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 분모도 0으로 가더라. 됐습니까? 네. 요거랑 해서 문제 푸는 게 지웠구나. 앞에 있던 거랑 해서 문제 푸는 게 요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바꿔 얘기를 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걸 따로 보고 싶으면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해돼요? 결국은 수렴하는 애들끼리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기억해 보시면 얘가 존재한다는 게 곧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더해 놓은 애 존재하지 않아요. 왜? gx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을까? 얘가 정답률이 51%지. 낮은 편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을까? 기억 때문에. 기껏 설명한 건 수렴하는 애들끼리 조합하라면 수렴하지 않는 애가 등장을 했어요. 그치?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해요. 맞지? 근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아. 누구 때문이야? gx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자, 근데 좀 의심스러워. 뭔가 주먹구구식이야. 그럼 뭘 보냐면 우리 고1 때 명제 배웠어요. 그치? 요거의 대우명제를 볼 거예요. 대우명제. 대우명제를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하면 됐어요? 리미트 잠깐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는 존재한다. 이해돼요? 결론을 얘기하면 fx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얘가 존재한다는 건 gx가 존재하니까 얘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얘를 빼버리면 fx가 존재한다가 나오지. 이해돼요? fx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대요. 맞는 말이지. 뭐가 됐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우명제를 보면 결국에 얘가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fx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
뭐야 다 맞아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돼요? 네. 기억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 x 플러스 fx 플러스 2gx와 얘가 모두 존재하면 fx도 존재한다. 적당히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fx도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조금만 천천히 가볼게요. 너무 급했다. 얘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지. 이제 둘을 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2 gx 얘가 존재한다 그랬고 마찬가지 얘도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뺍니다. 4 곱하기가 아니라 2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fx 플러스 gx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요 안에서 보는 거예요. 계산을 했더니 gx가 사라져요. 남는 건 마이너스 3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존재한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역시나 계속 존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명확한 근거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실제 문제 풀 때는 대충 저거 2배에서 빼면 fx만 남네. 그럼 얘도 존재하니까 패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이걸 일일이 다 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디귿 얘가 0이래. 그럼 fx는 2분의 1 리미트 gx다.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이해돼요? 보세요. 얘가 수렴하냐? 몰라요. 얘가 수렴하냐? 몰라요. 그럼 얘네들이 같겠냐? 당연히 몰라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두 개가 더해진 애가 수렴한다고 해서 나머지 각각이 수렴할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극한값이. 네. 아이고. 문제는 없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그 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보시죠. 얘가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그럴싸해요. 그치? 그래서 얘는 맞아 하면 틀려. 그치? 네.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문제예요? 뭐요? 엄마 더 크게 얘기해줄까? 안 들려서 그래. 나도 듣고 싶어요. 네. 얘가 문제지. 얘가 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특징 쓰다가 보면 맨 밑에 나누기 쓰고 분모, 베타가 0이 아니다라고 썼지. 마찬가지예요. 나눌 거면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해야 나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이번엔 얘를 보자. 얘는 gx분의 fx 존재하는데 곱하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곱하기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해버리면 그냥 fx만 띡 하고 나오지. 결국엔 걔도 존재하는 게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디귿 gx가 존재하면 합성한 애도 존재한다. 맞아요? 뭔가 그럴싸해요. 아니요. 그럴싸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fx를
가우스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gx는 x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a는 1이다. 됐습니까? 리미트 gx 존재하죠? 그지? 얼마로? 1로 존재합니다. 가우스를 씌웠어요. 1에 가까이 가긴 가는데 우극한이면 1보다 좀 더 큰 거지. 우극한이면 얘가 1이 나올 거고, 좌극한이면 요거의 좌극한이면 1보다 조금 작아요.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1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가우스 x가 0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합성한다고 해도 존재한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니은만 된다. 그 얘기예요. 십 9번. 이거는 다시 또 똑같은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fx랑 곱한 애가 존재한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존재할지는 몰라요. 나누기 위해서는 fx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틀렸어. 얘네 둘이 각각 존재하면 gx 분모가 존재한다? 자, fx랑 gx분의 fx랑 어떤 연산을 해야 gx가 나올까? 나누기를 하면 되겠지. 근데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눠줄 때 0이 아니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지.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확신에 찼으면 디귿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지금은 문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거 봅시다. 맞긴 맞아요. 같이 각각 존재해요. fx의 값도 존재한다. 곱하면 나오지. 곱하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0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하면 fx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혼자 맞아요. (2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거랑 개념에 대한 거 잠깐만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오늘 2월 3일입니다. 네.